번째 순서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시청자가 궁금해 종목은 그동안 저희가 너무 테마만 이야기를 했어서 네. 이렇게 시장이 좋으니 경기 민감주에 대해 한번 다시 집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골라봤습니다. 경기 민감주 달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건설주인데요.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오늘 마침 새로운 뉴스가 나와줬으니까 네. 건설주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규 주택 추가 공급 이야기가 나왔는데 발표가 됐는데요. GS건설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70점으로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지금 여름이지만 네, 봄이 오는 소리가 건설업계는 살짝 들리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건설업계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방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GS건설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호재를 두고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신규 주택 추가 공급,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상한가 가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 너무 싸요. 코로나 패닉셀에서 너무 안 올랐습니다. 이제 올라야죠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 규제 강화 때문에 참 힘들었던 건설주였는데 이번 소식으로 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먼저 약간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GS건설이나 건설업 쪽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한 3, 4년 전부터 거의 건축 인허가 관련된 지표를 보게 되면 계속 어떤 절벽의 흐름들처럼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규제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수주가 전혀 없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위축 요인이 해소가 될 만한 가능성은 좀 내비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택지도 공급하고 재건축 관련된 쪽도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재건축 조합이나 아니면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이 이를 동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또 심리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일으키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수주나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올 텐데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보다 더 나빠질 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지금 규제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어떤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은 물론 현대건설, 대림산업 모두 상승세를 장 초반부터 보여주는데요. 그중에서 GS건설의 가격 전략을 들어볼게요. 이 종목의 가장 최근에 높았던 가격대는 그 북한 테마주로, 남북 경협 테마주로 묶였을 때 그 2년 전이었나요? 네. 그때 GS건설도 현대건설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도 소외되다 보니까 네. 한 번쯤은 번쩍번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과거 이때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2011년도였네요. 이때가 주가가 12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하향되다가 지금 이제 15,000원대도 깼다가 한번 이제 27,000원대, 28,000원대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그만큼 어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왔던 자산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개선 가능성과 함께 주가에 움직일 흐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중기 저항권이 있습니다. 즉 회복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한 32,000원대 부분이 중요한 가격대인데요. 이 부분까지 일단 안착을 하기 시작해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일단 이 정도가 단기 한계일 수 있겠다.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한 25,500원대로 바라보면서 최근에 나오는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했고요. 혹시 이외의 건설주 안에서 김민수 대표님은 나 이 종목 좋아 보이던데 라는 종목 있어요? 네, 오늘 아침부터 단타 친 종목이 대림산업입니다. 네, 상당히 매도 다 하셨어요? 다 했죠. 네, 일단은 방송해야 되니까 하고 네. 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건설주 쪽에서 화학 쪽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훨씬 더 뛰어나고 저평가의 흐름들이 더 뚜렷하다는 관점 쪽에서 그렇죠. 아마 탑픽 쪽으로는 일단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또는 이제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그 건설 폐기물이죠. 이쪽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흐름들도 높다라고 하게 되면 폐기물 관련주도 또 이번에 홍수 관련된 쪽에 대한 또 수혜도 볼 수 있다라고 관점 쪽에서 이쪽도 한번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저평가 시각이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오늘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다고 하네요. 대림산업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기 민감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현대차인데요. 사실 경기 민감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네. 성장주의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미래 성장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제가 한 줄 코멘트를 더해봤는데 현대차에 대한 점수 한 줄 평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0점 드리고요. 오, 아직도 안 사셨어요? 못 샀어요. 네, 이게 지금 예, 코멘트입니다. 아직도 안 사셨어요? 이게 코멘트일 정도로 90점 높은 점수입니다. 그만큼 현대차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토론방에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 들어보고 그다음에 하나씩 질문을 들어볼게요. 지금 추가 매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13만 원 뚫은 게 어딥니까? 천천히 갑시다. 온갖 호재가 쏠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경기 민감 수출주에서 미래 성장주로 거듭나고 있고 신차효과 기대도 볼 수 있을 텐데 어디까지 현대차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 코너 진행하면서 90점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현대차 얘기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네. 어떤 관련된 검색어에 현대차 치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정도네요. 그럴 뭐 너튜브 이런 데 네.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시각이 현대차 관련돼서는 일단 코로나19 사태 때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럴 때 어느 정도 좀 선방했다는 관점과 함께 해외 메이커들은 다 힘들었는데 오히려 내수로 인해서 좀 더 어느 정도 변화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정부에서 친환경 관련된 쪽을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중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먼저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모든 걸 현대차의 앞으로의 전략적인 변화를 이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 합치면은 벌써 유럽의 친환경차 쪽에서 전기차 쪽에서 2위 점유율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성과가 나오고 있는 과정과 또 하나 이제 고급화 브랜드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소나타 그랜저를 떠나서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가격도 어떤 외제차 브랜드만큼의 가격을 올려놓고 그에 따른 충분한 여러 가지 질도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쵸. 이에 따른 변화들도 그대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지금 자산 대비나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죠. 이쪽을 해소할 수 있는 모멘텀도 친환경차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포카님이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서 현대차 장투하고 싶어요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더 적절하겠죠? 네, 장기 투자하십시오. 하시고요. 네.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고 한다면 현대차 우선주 쪽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주도요. 네, 뭐 2유비나 3유비도 있는데 이런 쪽은 이제 시세에 연관하시지 마시고 보통 이제 4,100원에 배당을 주는데 주가가 지금 뭐 6만 원대, 7만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배당 수익률이 높죠. 그러니까 차라리 예금을 대시느니 이런 쪽에서 배당과 함께 성장성을 장기 동행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외에 배터리라던가 전장 부품 등 지금 관련 종목들 연일 뜨겁잖아요. 네. 어제는 2차 전지 배터리주였다면 오늘은 또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품 쪽, 배터리 쪽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요? 일단 가장 먼저 2차 전지가 두드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LG화학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한껏 높여놓은 상황들인데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너무 공격적으로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셨다가 재매수하시는 전략들이 좋아 보이고요. 수소차는 약간 좀 가시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에 따라서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는데 어느 정도 좀 주변에 이제 수소차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관점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뉴스와 관련된 쪽의 대응 전략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주 쪽에서 이제 자동차주가 괜찮다 싶으니까 부품주 쪽으로 시각이 가는데 네. 부품주는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청사진, 그러니까 즉 현대차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변하겠어요라고 하는 청사진이 확인돼야 그때 따라서 저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흐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저평가 해소 계기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했고요. 친환경차 부품주의 탑픽으로는 S&T 모티브. 모티브. 예. 네. 예전에 테마그 할 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네. 그 S&T 종목이 모티브? 훨씬 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부품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이후로 계속 올랐어요. 최근 요 몇 거래일 동안은 이미 전 고점을 향해 가고 이전 바로 직전의 고점을 뚫어내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T 모티브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랑 같이 은행주 이야기했잖아요. 네, 보험주 그렇죠. 이야기했고, 근데 지금 금융권 안에서는 이제 증시 관련 주식 시장이 핫하니까 이러한 미래의 세대율을 포함해서 증권주들이 가장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시 연고점 경신의 수혜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 그대로 투영하는 거울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뭐 80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80점. 네, 특히 지금 대표적으로 그때도 그런 얘기 드렸었죠. 정 살 거 없으면 증권주 사시면서 네. 시장 따라가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른 미래에셋대우는 탑픽으로 보시면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과의 동행을 하는 점수 80점 주셨고요. 탑픽이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토론방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 9,000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만 들고 갈까요? 라는 이야기도 있고 증권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사는 게 맞다. 그럼 그 주도주가 미래에셋대우가 맞는지도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증권대장 10년 만에 가보자. 펀드 열풍 당시 주가를 재현하자라는 응원의 글도 있는데 현재 8,42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결과를 이 증권주들이 실적으로 보여줄까요? 네, 실적은 작년에 훨씬 좋았습니다. 훨씬 좋다 보니까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 확장세는 앞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왜 그래도 탑픽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중요한 게 수급적인 요인이죠. 자사주를 올해만 벌써 세 번째를 매입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탄력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함께 또 해외 주식의 강자죠. 특히 요즘같이 해외 주식 쪽에서 많이들 매매를 하시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쪽에 대한 마켓쉐어를 1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국내 주식보다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럼 수수료의 흐름들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증권주들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중요한 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몇 차례 강조드렸지만은 뭐 옵티머스 자산이라든가 라임 사태 관련된 쪽에 어떤 대손 충당금을 얼만큼 또 이렇게 좋을 때 오히려 좀 위험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쪽이 나오게 되면 약간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한번 좀 주의하시면서 이번 실적 흐름들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미래에셋대우에 앞서 탑픽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증권주에 대한 관심 종목으로는 미래에셋대우 하나만 봐도 될지 향후 전략 그리고 급의 관심주도 주시죠. 네, 증권주를 바라볼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배당이죠. 네. 특히 금융사다 보니까 배당 충분히 많은 주는 종목들, 실적도 좋은데 올해 배당도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대신증권 같은 경우 작년 배당을 그대로 준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9.99%입니다. 많이 좋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당에 대한 시각들도 같이 가져가신데 하지만 이제 주가 탄력들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주가 탄력을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미래에셋대우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그밖에 또 NH투자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꾸준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중기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겠느냐 아니면 시장과 함께 트레이딩을 하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나누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NH투자랑 대신증권도 이 배당 투자를 생각해 봤을 때 고려할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80점. 오늘 경기민감주 계속 고득점 받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경기민감주 안에서도 제일 무거운 종목군들이 철강주가 아닐까 싶은데 네. 현대제철로 꼽아봤습니다. 흑자 전환을 발표하면서 한숨 돌렸는데 이 종목의 점수는요? 네, 현대철도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물론 선방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기대 요인들이 좀 있다는 관점 쪽에서 70점 정도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자동차 이렇게 기대요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에 기대어서 70점 받아갑니다. 네. 그래도 제 생각보다 높은 점수 주셨는데 현대제철의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웬일이래요? 쭉쭉 올라가네라는 글도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중국 홍수로 재복구용 철근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상당히 오르겠어요라는 종목 토론방의 글도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철강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한 현대제철입니다. 위기는 넘겼다,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네, 넘겼죠. 넘긴 상황 쪽에서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쪽, 특히 현대제철이 뭐 철강주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자동차, 거기다가 건설 이런 경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야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들이겠죠.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현대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특히 현대자동차 쪽에 그 강판 쪽에 주력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잘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철강 업계 쪽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를 90점 드린 마당에 현대제철도 이상하게 드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연관성이 떨어지니까 그에 걸맞는 쪽의 변화를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경기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 나오는 어떤 SOC 투자 관련된 쪽의 글로벌 모멘텀들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민감주 내에서도 무거운 철강주입니다. 그럼 이 현대제철 외에 또 봐야 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앞서 토론방에 보니까 뭐 수도권 주택건설이라던가 자동차 생산 증가 이런 호재거리를 찾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건설 경기가 또 어느 정도 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또 네. 많이 쓰이는 게 철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철근 관련된 쪽에 그래도 수익성 높은 강자가 대한제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건설주가 강하게 뛰는데 그 뒤에 후속적인 모습들로 움직이는 또 대표적인 쪽은 철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강 관련된 흐름들도 한 번쯤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제강 건설 경기 회복 시에 철근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철강주 주목 종목으로 대한제강까지 꼽아주셨습니다. 경기민감주의 높은 점수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출석 체크 이벤트를 안 했더니 유튜브 채팅방이 조용하네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다음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는 달릴까 말릴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 받아갈 수 있는 기회 이벤트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저도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아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